제가 왜 이걸 얘기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이 부분들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2학기 상담이 아주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2학기 상담에서 심화된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2학기 상담에서 반드시 다뤄지는 내용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이 부분들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2학기 상담이 여러분들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부모님도 만족스러운 아주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설문에 적힌 부모님의 궁금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상담 전에 부모님들께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는 그런 이제 설문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래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상담하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는 원이라면 다음부터 꼭 넣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가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에 뭔가 적으실 거예요. 뭐 길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 간단하게 뭐 사회관계,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부모님도 있으세요. 어찌됐던 간 그거를 적는다는 건요, 부모님이 가정과 원에서 아이가 다르다는 거는 당연히 알겠고 애들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가정에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모님이 어렴풋이만 예상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어떤지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굉장히 집중을 잘해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 또한 이게 굉장히 나는 궁금해요 라고 일단 내비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실 거고 제 이야기에 많이 끌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이 언급한 부분을 아주 관찰을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아주 편해요. 어머니 상담 설문지 이제 보내주신 거 봤어요. 봤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미미의 사회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특별히 사회관계에 대해서 뭐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담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이제 여유롭고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관계예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네, 이제 초임 때 근무를 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물론 제가 올해는 쉬고 있지만, 네, 올수록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사회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어떤 지식을 누가 어느 만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히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그거를 새로운 문제로 발견하고 해결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관계,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요즘의 부모님들은 다 느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어찌됐던 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회관계에 대해서 너무 넓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이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핵심을 짚으셔야 될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친구랑 잘 어울리는가? 자, 어떤 유형의 놀이를 아이가 많이 하는가? 그리고 그 유형의 놀이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가? 애가 소수와 어울리는가? 집단과 어울리는가? 항상 놀이하는 친구랑만 놀이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잘 하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제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앞선거와 달라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그냥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친구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리고 또 리더십의 아이가 있는가? 또는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해서 얘기하진 않는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는 하고 있는가? 또는 아이가 원해서 지냄에 있어서 자기가 싫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아이가 동성 그룹이 아닌 이성,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여자의 그룹에만 논다든지, 네, 이렇게 집단에서만 놀이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사가 캐치를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관찰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이 잘 된 교사라면 당연히 답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 시야가 좁아서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목록을 정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네, 관찰을 그걸 기반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학습입니다. 네. 이제 학습에 대해서 아예 안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특히 7세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 어쨌든 간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학습에 대한 이제 상담 어떻게 하는지는 작년에 상담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올려져 있죠? 영상으로 네, 돌아가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간단히 언급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요, 학습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수, 한글, 그 다음에 학습 태도, 이거 세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의 경우에는 이 아이가 수세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아이가 덧셈, 뺀셈을 어느 단위까지 할 수 있나, 또 아이가 분류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한글, 언어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쓰기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야 돼요. 쓸 수 있나, 뭔가를. 글자를 쓸 수 있나 여부와 그에 따라서 아이가 자기 이름만 쓸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많이 주변 접하는 단어 정도 쓸 수 있는지, 또는 아이가 받침이 없는 단어만 쓸 수 있는지, 받침 있는 단어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아이가 제가 들려줬을 때 그거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지, 헷갈리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로 쓸 수 있는지, 여기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쓰기를 한다는 건 아이가 그 필기구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잡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아이가 쓸 때 잘못 잡는 건 좀 괜찮아요. 아이가 편한 대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면 이 아이의 잡는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잡는 습관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같이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연필을 너무 직각으로 세워서 힘을 많이 줘서 써야 되는데 나중에 조금 쓰다 보니까 팔 아프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지금 자세히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또 읽기에 있어서는 아이가 주변에 보이는 단어 정도만 읽을 수 있는지, 익숙한 단어, 아니면 조금 더 긴 단어도 읽을 수 있나, 또는 아이가 문장으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읽었다면 그 문장에 자기가 읽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 태도인데요. 학습 태도는 우리가 대집단 이렇게 앉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잘 앉는지, 아무렇게나 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자세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누워서 이렇게 앉는 애들 보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나 성향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이가 바른 자세로 잘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경청을 하는지를 이제 포인트 줘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가 있고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으면 그 아이는 듣는 태도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듣는 태도 형성을 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그 아이한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습에 굉장히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사가 체크하셔서 부모님께 이 아이가 잘 앉아있고 또는 경청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불어서 학습 태도에는 아이의 참여도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대집단에서 소그룹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학습 태도나 성향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부모님들은 이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대그룹 시간에, 대입단 시간에 이 아이가 교사의 말을 듣고 질문을 듣고 한번 자기가 적극적으로 말해보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라면 무엇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봐주면 좋은지, 이런 것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찌 됐던 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꼭 다뤄지는 내용은요, 내년에 관한 거예요. 내년에 이 아이가 5살은 6살이 되고 6살은 7살이 되고 7살은 초등학교에 가요. 그러면 내년 진학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 원에 쭉 보내신다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원으로 옮기시겠다고 교사인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 원에 다니면 당연히 좋은데 왜 나한테 다른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던가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진짜 그 아이의 성향과 어떤 원의 스타일이 맞을지를 이야기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프리한 원에 다녔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많은 원에 이제 다니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님 또는 원감 선생님께서 그 아이 꼭 다니도록 해라, 막 이렇게 좀 약간 압박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저도 할 도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우리 원의 특징적인 부분에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네, 그거를 연결시킨 다음에 부모님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원에 조금 다니세요 하는 게 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그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에 가면은 애가 잘 못할 거예요, 막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 원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뭔가 그 원이 좋지 않다는 듯이 몰아가는 식의 대화를 하시는 거는 삐삐삐삐 절대 금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멀리 내다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에 대한 나쁜 점을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아이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에는 무조건 공감을 첫 번째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옆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 어머님이 지금 무슨 거에 대해서 조금 아이한테 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으로 옮기고 싶으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이렇게 한번 짚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주면 부모님이 맞다라고 하면 교사도 딱 인지할 수 있어요. 아, 부모님이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맞아요. 그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원의 경우에는 5세를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사실 5세의 경우에 발달에 뭐뭐뭐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안정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배치를 한 거고, 저희 원도 6세의 경우에는 그 발달에 맞춰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누구가 저희 원에 6세에 다니게 된다면 아마 지금 5세와는 확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될 거라, 어머님이 지금 원하는 무슨 부분에 맞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번 저희 원의 그런 6세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원에도 6세가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거를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만약에 이미 명료화했잖아요.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근데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원의 프로그램과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더 플러스 돼서 아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연령이 좀 올라가니까 좀 큰 원에 보내야 되겠다, 거기서 다양한 걸 접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한테 뭔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큰 원에 다녔던지라서 뭐 큰 원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공감을 해드려요. 어머니 이런 요소 때문에 이제 그 원으로 옮기시기를 지금 바라시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요, 큰 원으로 옮길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교사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원으로 옮겨서 거기는 이제 뭐 유치원이니까 큰 원이라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지금 원을 옮기실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 맞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어머니, 다른 원에 가면 다른 프로그램도 접하고 특히 그런 큰 원은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머니,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미미가 학기 초에 저희 적응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큰 원에 갔을 때 거기는 사실 큰 원들은 학급당 유아수가 굉장히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큰 곳에 갔을 때 좀 위축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만약에 다른 원에 보내신다면 그 원에 지금 학급에는 몇 명의 유아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미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들 수가 적고 자기한테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머니. 근데 사실 어머니, 제 바람은 솔직히 우리 미미가 저희 원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원이 제가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한 분위기이고, 제가 내년에도 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미미를 계속 지켜볼 수 있고 뭐 들여다볼 수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미미의 성향상으로 딱 봤을 때는 저희 원에 그냥 내년도 안정적으로 불안감 없이 위축됨 없이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머니 고민되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그래, 그냥 우리 아이 성향이 좀 이런데 그냥 기존 원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아이인 경우에는 원을 옮기는 거를 굉장히 비추하고, 전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렇다면 기존 원에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끌어당기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한, 관찰에 근거한 그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걸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정말 영상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학기 상담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심화된 내용 전달하기와 꼭 다뤄지는 내용으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심화된 내용 전달하기. 첫 번째, 상담일지 작성하기 및 준비와 관찰. 두 번째, 성장한 부분 및 노력해야 할 부분 찾기. 꼭 다뤄지는 내용. 첫 번째, 설문지에 적힌 부모님의 궁금사항. 두 번째, 사회관계. 세 번째, 학습. 네 번째, 내년 진학과 관련한 문제. 자, 여러분 어떤가요? 도움 되셨나요? 하지만 상담 영상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은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라서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상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